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교계 연합기관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 더 많은 차별을 낳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3명이 북한에 수년째 억류 중입니다. 무사 송환을 위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방정균 신임 시민사회 수석이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했습니다. 방 수석은 교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16일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포함한 24명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교계 연합기관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 더 많은 차별을 낳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등법 발의와 관련해 기독교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24명의 의원이 차별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에서는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초갈등을 불러올 차별금지 법안을 반대한다며 종교계의 거듭된 반대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발의한 평등법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법안은 그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얻지 못한 차별금지 법안의 다른 이름에 불과합니다. 장애인과 이주민 등 약자들에 대한 충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 법안은 포괄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갈등 사회를 앞당길 과잉 입법안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연합도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차별하고 더 큰 차별을 만드는 악법이라며 차별금지법, 평등법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 여성, 국적, 나이 등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절대 반대합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함이라면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음에도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새로 만들려는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동성애 허용과 법제화에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평등법 발의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총 8차례 국회에 발의됐지만 기한 만료로 모두 폐기된 바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 요건인 공동발의자 10명을 겨우 채워 발의된 바 있지만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단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평등법이 발의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현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평등법 발의 어떤 취지에서 이뤄진 건가요? 네, 이번 평등법 발의는 헌법 제11조 1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어떠한 생활 영역에서도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조항인데요. 이 조항이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 곳곳에 차별이 만연해 있고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평등법을 발의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평등법이 차별금지법과 이름만 다르고 옷만 갈아입은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도 차별금지법과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가장 우려했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평등법에서는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을 시켰고요.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요, 어떠한 사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분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평등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존의 법령도 이 평등법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고 명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각종 조례와 규칙 또 제도와 정책을 검토를 해서요. 만약에 이것들이 이 평등법의 시행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 맞도록 시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는데요. 이 대통령이 국가인권위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해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차별시정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입법부와 사법부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행한다고 나와 있고요. 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이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 발의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형사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차별로 인해 피해를 받았을 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를 위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차별 발생에 대해 법원이 임시 조치 및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법 위반 시의 손해배상 규정도 포함됐는데요. 이 평등법 위반으로 발생한 차별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전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법안이 통과되면 형사처벌 조항도 추가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5년마다 차별 시정 정책을 시행한다는 부분은요. 이 평등법이 발의된 지금 상황에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포함하지 않지만 이제 법안이 통과되고 향후에 시정 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또 형사처벌 조항이 추가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북한에는 우리 국민 6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이 중 3명은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인데요. 이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한국교회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10월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에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 한국기독교침례회 소속 목사로 2007년부터 돈을 벌기 위해 넘어온 북한 주민들에게 먹을거리와 의약품을 나눠주고 탈북을 원하는 이들은 제3국으로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김국기 선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총회에서 파송해 중국에서 대북 선교사로 활동하던 중 2014년 북측의 초청 형식으로 평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 선교사를 간첩 혐의로 억류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체포된 최춘길 선교사 역시 무기노동 교화형 선고를 받고 7년째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억류 초기 이들의 재판과 기자회견 소식이 전해진 이후 아직까지 안위는 물론 생사조차 알 수 없습니다. 정부 차원의 송환 해결도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해와 구타와 신문 과정에서의 고초를 겪었으리라 예상해서 이분들이 지병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남북이 하나 되고 평화의 도구로 우리 세 분이 석방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남북 정상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연합하고 좀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오는 20일 주일을 금식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억류 선교사들의 석방을 위한 기도회를 전개합니다. 각 교회 주보에 선교사 억류 사실을 공지하고 합심 기도 시간을 가지는 등의 실천 지침을 제시하며 선교사들의 송환을 위한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심을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면수 목사님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기도할 때 2년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풀려나게 하신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는데, 이 세 분의 풀려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에 있는 교우님들이 이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분단 현실에 대한 아픔을 깊이 통감하는 6월, 억류 선교사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한국교회의 기도의 힘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방정균 신임 시민사회 수석이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했습니다. 방 수석은 한교총을 방문해 교계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면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한교총 이철 대표회장은 교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내방에는 조경호 사회통합비서관과 이정미 행정관, 한교총 정성엽 총무와 심평식 사무총장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 영상학부가 6회 백성미디어 페스티벌 BMF의 초대 작품전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가 주최하고 백성예대 영상문화연구소와 한남대학교가 공동 주관한 이번 초대 작품전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스마트 혁신과 시공간 융합이라는 제목으로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전시회는 134명의 작가가 총 176개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13개 작품이 상을 받았습니다. 전시 기간 동안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관련 학계, 산업계 관련인 등이 작품을 관람했습니다. 대회 조직 전시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백성예대 영상학부장 이기호 교수는 초대전을 국제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양적 성장의 초석을 다지는 데 목표를 두고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BMF 2021은 초대전을 시작으로 오는 8월에는 고교생 콘텐츠 공모전, 10월에는 영상, 만화, 애니메이션 학생 졸업 작품전, 11월에는 명사초청 마스터 클래스와 시네마 상영회, 시상식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은) 현충일이 있고 1950년에 일어났던 한국전쟁을 기억하며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킵니다. 호국이라는 것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며 보훈이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늘 그러해야 하겠지만 호국 보훈의 달 6월에는 나라 사랑의 마음을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 중에 독립운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였고 유관순 열사와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이 잿더미 위에서 한국교회는 새벽종을 울리며 기도함으로 새 아침을 밝혔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이끌었고 적극적으로 사회 재건 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며 선교사 파송 세계 2위국으로 세계교회사 중심에 우뚝 세워 주셨으며 세계 최빈민국이었던 대한민국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세계 중심에 우뚝 세워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 나라 사명의 사랑의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과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힘을 모으는 일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몸과 마음을 바쳐 나라를 지킨 선조들의 희생을 잊지 않는 호국 보훈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평화 통일을 위하여 실제적인 헌신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이 고난 속에 있는 북한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통일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워져가는 6월에 많은 신앙 선배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킨 대한민국을
이제 우리가 코로나19의 극복과 평화 통일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함으로 호국 보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과 기도는 하나님이 성취하실 미래임과 동시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나라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CTS 칼럼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수양관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남천안교회는 2006년부터 수양관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수련회를 비롯한 모임이 어렵게 되자 수양관을 노령 세대를 위한 생활 공간인 믿음의 집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좀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혼자 살아가고 계시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믿음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수양관을 믿음의 집으로, 실버 공동체 믿음의 집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집은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해 직접 쌈채소를 재배 수확하고 판매하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므로 공동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 속에 생활 터전이 있다 보니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됐습니다. 공기가 좋고 또 여럿이 같이 어울리니까 또 이렇게 뭐 세상 걱정 그런 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서로 또 여럿이 공동생활이니까 이해하면서 그냥 좀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운동 기구가 많으니까 운동도 하시고. 노령 세대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생활 공동체를 만든 남천안교회. 고령화 시대 속 소외되는 노인들을 향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제105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주최해 2021 강원 지역 프레이어 어게인을 열었습니다. 2021 프레이어 어게인 총진행위원장 최남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기도회에서 강사로 나선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는 하나님의 영역을 힘입어 주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가 치료하고 살리는 조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참석자들은 지역교회와 한국교회 기도 회복을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 협의회가 주최한 포항 바른인권 아카데미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포항 바른인권 아카데미는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와 관련해 교육하는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목회자와 일반인 과정으로 나눠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덕양구 기독교연합회가 작은 교회를 위한 사랑 나누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성회 한국선교회가 후원하고 덕양구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한 전달식에서는 덕양구 지역 내 700교회 중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100교회를 선정해 교회별로 쌀 한 포대와 계란 한 판, 그리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향페이 10만 원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교회들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괜찮아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더 쉽지 않을 텐데 이럴 때 좀 자립이 되는 교회들이 이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도우면서 함께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가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약 1,300여 개의 교회에 고양시에서는 방역 물품을 한 개소당 20만 원씩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원당 수보원교회가 우리도 뭔가 할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지금 100개 교회에 물품을 많이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복음이 널리 전파돼서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덕양구 기독교연합회는 매년 쌀 나누기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9일과 2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